무조건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했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대요. 표기법 따라서 n 그리고 평균 확인하세요. 평균 30이고 표준 편차 4를 따른다.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읽을 때 이제 n에다 동그라미 칠했죠. 개수 n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추출은 뭐 당연한 말이고, 추출을 했으니까 뭐 요 정도로 좀 도식화해주면은 지금부터 추출한 거부터는 이제 당연히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표본 집단, 샘플링 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본 평균 X바 나왔습니다. 엄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자식,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분포 따른댔죠. 그 집단에서 추출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을 확인해 주시면은 M인데 몰라요. 몰라도 이제 여기 일단 M을 써볼게. 이 M은 보통 누구를 나타내는 표기법이랬지? 세 글자로? 뭐?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확실한 개념은 얘가 한글 이름이 표본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expectation, 기대값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게 얘는 항상 누구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거 모평균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X바의 기대값, 즉 평균, 여기에 몇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냐? 그냥 30입니다, 30. 고민할 게 없어. 30을 바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6분의 1이라고 확인했는데, 요걸 이제 내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것이고, 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온 친구 표기를 따로 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분산이니까 대문자 부위 써주고, 누구의 분산이야? 네 글자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뭐 분산을 뭘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눠야 돼. 사실 본인이 전혀 뭘 하는지 모르겠어도 일단 계산법만 들고 가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모분산인데요. 그걸 n개를 추출했다 했을 때 n으로 나눠주시면은 표본 집단에서의 분산값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그마 제곱 나와 있죠. 이거 대부분의 상황에서 줍니다. 모분산. 모분산 16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n분의 16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끝났죠. 이게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6분의 1이라고 치시면은 n은 96이었다. 손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집단에서 이제 몇 개 추출하셨냐? 96개 추출하셨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평균은 30이니까 정답은 둘이 더해서 126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맞추신 분들도 일단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표본의 개수 n을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4번 넘어갑시다. 위의 문제랑 다른 점 좀 크게 볼까? 3번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니까 무슨 확률 변수야? 그 이야기가?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였어. 4번 같은 경우 이제 표가 나와 있으니까 무슨 확률 변수 이야기죠? 그렇죠. 이산이죠, 이산. 자, 지금 문제에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정규분포로 하지 않고 표로 제시했다라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로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고, 자,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와 확률을 확인해 봅시다. 확률 변수 x에 따른 그것을 가질 확률이 밑에 모두 다 제시가 돼 있을 건데, 확률 변수 x는 1과 3과 5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셋 중 하나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고,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스몰 a요. 여기 확률이 2a고 여기 확률이 3a야. 자, 몰라도 일단 괜찮아. 확률의 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 그럼 끝났죠. 이거 다 더하시면 1이라는 거니까 일단은 옆에다가 스몰 a가 6분의 1이 나왔다 한번 기록을 해 두시고, 이제 확률을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분의 1이었고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이겠죠. 여기까지 a 구한 건 괜찮잖아. 자, 이제 모집단에 뭘 구해야 돼?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지. 근데 이 표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 이산 확률 변수 맨 처음에 배운 거야. 자, 이 표에서는 첫 번째야, 평균.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건데 같은 말이 뭐냐? 기대값입니다. 이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시그마야. 왜냐면 일단 다 더할 거거든, 뭔가를. 근데 누구를 다 곱해서 더해줘야지? 확률 변수 x에다가 뭘 곱해야 돼? 그 밑에 있는 확률을 곱해서 그냥 싹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했을 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시면은 평균, 즉 기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평균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6이 되겠죠.
그 옆에는 6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은 6분의 22가 평균인데요. 기대값 평균을 구했는데, 지금 얘는 무슨 집단의 평균이야? 추자 얘기했잖아. 무슨 집단? 모집단이 했잖아.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인식하셔야 돼? 모평균이라고 인식하셔야 되고, 표기는 어떻게 한다? 표기 어떻게 한다? 한 글자로? M 해서 M은 6분의 2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평균 6분의 20이었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이제 A다 보니까, A는 이제 6분의 1로 가져갈 건데, 이것도 일단 개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발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야.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한글로 읽어볼까요? 표본 평균의 뭐다? 기대값은 개념적으로 무엇과 항상 다르지 않다? 모평균 M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럼 몇이죠? 당연히 6분의 22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다 A 6분의 1 더하시면은 정답은 6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6분의 23 확인해 주시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표제 시대에 있는 거 5번 문항이 좀 비슷하니까 5번은 바로 패스할게요. 자, 이 페이지 좀 펴놓자. 8번 풀 거고. 5번도 풀어야겠다. 자, 5번은 선생님 그냥 풀게요. 자, 4번과 5번은 일단 같은 유형이긴 한데 표를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 첫 줄 보자. 이게 첫 번째 줄을 읽어봤을 때 일단은 셀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산 확률 변수를 제시를 해준 것 같아. 그러면은 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누구를 가질 수 있냐 확인해 보면은 그 값이 1 또는 2 또는 3이다 해서 일단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x가 있으면 밑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확률 p가 있어야겠죠. 자, 이제 뽑으러 갑시다. 종이가 총 몇 장 있어요? 그렇죠. 총 8장 있어. 2장, 4장, 2장이니까 총 8장인데 한 장만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8장 중에 2장이니까 여기 확률이 몇이겠어?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확률의 합이 1이 나오므로 올바르게 계산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무슨 집단에 대한 표를 완성시켰지? 무슨 집단이겠어? 처음 나오는 거 당연히 모집단에 대한 얘기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산 확률 변수 표로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 따라서 우린 이 표에서 평균값과 분산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자, 평균부터 또 바로 갑니다. 왼쪽이랑 똑같아. 이제 표가 있으니까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서 내려주시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우리가 구한 모평균 값이 2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 4글자였죠. 4글자가 뭐지? 재평평제. 분산이 뭐다? 재평평제다. 일단은 한글 재평평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제곱의 평균, 즉 확률 변수 x제곱의 기대값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이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 방금 구한 거거든요. 모평균 2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이 합니다. x칸 위에다가 제곱한 수를 써버리고 x제곱이고 1과 4와 9를 올려서 아래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되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시면 되는 거야. 앞에서부터 또 갔을 때 갑니다. 4분의 1에다가 둘이 곱하면 2가 되겠죠. 2를 더하고 4분의 1에다 9를 더하면 이제 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x제곱의 평균, 즉 재평이고, 뒤에다가 앞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2분의 5에다 2 빼는 거니까 2분의 1 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분산인데 무슨 집단의 분산이다? 그렇지. 개념적으로 모분산이야. 모분산과 모평균을 모두 확보하셨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추출을 잘 읽어봐야겠죠. 다음 줄 읽어봤을 때, 자, 3장의 동그라미. 3장의 의미가 뭐다? 표본의 개수 n이다. 아, 3장을 뽑으셨구나. n이 3이다. 일단 확인을 해두시고. 자, 이때 n이 3일 때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했습니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표기를 해주시면은
V X 바가 되겠고 그 계산법은 n분의 세 글자로 뭐가 올라간다? 모분산.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표기하기로는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하는 거 올려주면 되는데 그럼 몇으로 계산했어? 2분의 1이죠. 끝났다. 2분의 1 3으로 나누시면 되겠다. 정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계산은 무척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의 왕별천하. 이 봐봐. 본인이 어려운 거를 다 배워도 이게 막상 무분산이 이산 같은 표로 주어지면 당황을 합니다. 표를 잘 쓴, 왜 틀렸지? 아, 세 장 뽑는 걸로 오해했구나. 세 장 추출하는. 자, 이것도 이무 추출이란 말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이무 추출은 복원 추출이잖아, 원칙이. 그래서 한 장 뽑을 때 확률이 모 집단이야. 이해됐어? 네. 자, 다시 한번 표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 해결 넘어갑니다. 8번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7, 8번 같은 유형인데 계산 조금 더 복잡한 8번으로 갑시다. 자, 아직 실내 구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 자, 이어서 8번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 넘어가시면요. 문제 읽어보자. 첫 번째 줄은 일단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정규분포로서 다 제시를 했고요. 표기법 한번 따라 볼게요. 모집단은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n 열어주고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00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줍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16인 16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 정도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야. n은 16으로 추출하셨다라는 거고. 자, 추출한 순간부터는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 X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X바도 당연히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왜? 그게 정규 분포에서 추출된 자료니까. 그래서 여기 부모가 n을 따르면은 자식, 표본 평균도 n을 따라줄 수밖에 없고, 여긴 고민할 게 없어. 여긴 당연히 몇을 바로 가져오는 거야? 0. 그렇지. 0을 바로 가져오고 평균은 항상 똑같으니까. n이 지금 16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써버릴게요. 16분의 100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일단 16분의 100 좋은데 제곱글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0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루트를 쳤을 때 4분의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팁이라면 팁이랬어. 이거를 숫자로 두지 말고 제곱수로 항상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2분의 5의 제곱이라고 묶어서 표현할 거야. 이거를 표현을 항상 해둬야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곱수로 표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y도 일단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거든요. 두 번째 모집단 y는 정규분포 4,5제곱을 따라준다.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자, 추출이나 해봅시다. 몇 개 추출하셨어? 읽어보니까 9개 추출하셨죠? n은 9 기록을 해두시고 추출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표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샘플링된 샘플 표본이 y바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당연히 똑같이 정규분포 따라주고 평균도 그대로 일단 가져오시는 거야. 근데 이번에 n이 9니까 9분의 25죠. 이것도 제곱수 표현으로 3분의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를 푼 게 아니야. 문장을 읽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장을 읽고 그냥 식으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식으로 다시 표기를 해놨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은 밑에 있죠. 그 조건은 뭐냐면은 등식으로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줄에 등식을 해석하고 표준화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확률 변수 x바가 2 이상일 확률과 우변 봅시다. 확률 변수 y바가 a 이하일 확률이 뭐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확률 변수 모양이 x바랑 y바로 다르면은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하려면 항상 무슨 화 하셔야 된다 했어? 표준화. 세 글자로 표준화.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문자 누가 등장하실 차례야? Z가 등장하실 차례야. 자, 표준화 다시 갑니다. 표준화는 일단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였다가 뭘 빼고 뭘 나누면 되나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죠. 표준 편차 나누면 되는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또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놓고 여기를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X바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뺄 게 없죠. 평균이 0이다 보니까 일단 0 뺄게요. 바로. 그 다음에 2분의 5로 나누세요. 자, 번분수가 좀 그렇더라도 일단 이렇게 표기를 좀 하시고, 자, 지금부터 얘네 한 문자로 뭐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Z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얘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Z는 풀네임이 표준화된 무슨 분포지?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분포겠어? 정규 분포야, 그죠? Z가 표준화된 정규 분포의 문자 Z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 따라주는데 이거 표준화했을 때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요. 평균이 몇 되는 거지? 0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이 몇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좀 뭐랄까 보기 쉽게 예쁘게 그래프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규 분포 4글자면 이제 무조건 마무리는 뭐랬어? 그래프야. 정규 분포 4글자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되는 거고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Z가 등장하셨고 좌우 대칭으로 종 모양인 그래프 하나 그려주는 순간 Z일 때는 평균이 몇이다? 0이다. 그렇지. 이걸 일단 그려놓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2 빼기 0을 2분의 5로 나누시면 되겠죠. 확률 받아주고 자, 여기도 계산할게요. 확률 똑같이 Y바에다가 평균 4를 빼야겠죠. 그 다음에 3분의 5로 나눠야겠죠. 자, 여기까지 빼고 나누시면 얘가 확률 변수 Z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 계산 똑같이 A 빼기 4를 3분의 5로 나눠주면 그 확률은 똑같습니다. 자, 쟤네 둘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왼쪽은 이제 Z에 대해서 얘기가 확률 변수 Z가 몇이냐? 5분의 4 이상이 됐습니다. 0.8이라고 쓸게요. 여기도 한번 계산해볼까? 여기는 확률 변수 Y가 몇이 됐어? 5분의 잘 봐야 돼. 방향도 잘 봐야 돼. 5분의 몇이 됐어? 3 곱하기 A-4가 됐죠. 여기까지 일단 스스로 정리했어. 이제 Z로 통일이 됐으니까 비교를 할 건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선을 좀 자르시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갑니다. 0.8은 당연히 0의 오른쪽에 있겠죠. 적당히 선 하나 자르시고 0.8을 써주세요. 자, 이제 0.8이 있겠죠? 정보를 봅시다. 그게 아니라 이제 A만 구하시라 했네요. 자, 표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색칠만 해서 비교를 하자. 여기가 왼쪽에서 얘기한 영역이야. 이게 좌변의 얘기야. 이해됐어? 우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자. 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넓이가 요만큼 나오려면 좌우 대칭을 활용해서 이 친구를 어디다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좌우 대칭에 의하면은 얘가 0.8이면 얘는 몇이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끝났죠. 그냥 이 경계 얘가 몇이란 거야? 마이너스 0.8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좌우 대칭성 활용해서 얘가 마이너스 0.8인 걸 아는 순간 문제는 끝나거든요. 3 곱하기 A-4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라고 그냥 계산하시고 A-4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A 양수를 계산해주면은 4분의 16에다 3 빼서 13이 되겠습니다. 뭐 잘못 계산했네? 땡큐. 큰일 날 뻔. 사소한 계산 실수는 있었어. 자, 3분의 4니까 몇이 되겠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어려워요. 자, 이제 못 푸신 분들 일단 다 기록을 해두세요. 보니까 그래프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푼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좀 돌아볼게요. 맞췄네? 그래프는 머릿속에 생각했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프 원래 그린 거야? 자, 여기까지 8번 표준화 관련된 좀 난이도 상문제였고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9번부터는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실내 구간의 그 형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또 이제 실내 구간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까지 다 설명을 한 관계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암기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해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일단 외워주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문제 풀려면 실내 구간의 모양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잠깐 실내 구간의 모양을 써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실내 구간, 실내도라고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의 실내도만 쓰는데, 일단 실내도의 뜻부터 다시 가보자. 자, 실내도라는 건 일단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고,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여기에 모집단이 있을 거야.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때의 얘기고, 이 친구를 모평균이라고 세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에다 모집단을 놔두고 추출을 계속 하죠. 자, 추출을 한 4번만 해봅시다. 이게 x1이고, 이게 x2고, 이게 x3이고, 자, 이게 x4고, 이런 식으로 좀 추출했다고 해볼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로로 그린 게 실내 구간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눈으로 봤을 때 봐봐, 모평균 쭉 내려볼게. 4번 추출했는데 거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야? 3개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4번 중에 3번이 모평균이 포함이 됐으므로 신뢰도를 몇 %라고 말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신뢰도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단어는 내가 추출한 횟수 중에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야. 그쵸? 근데 현실에서 75%가 더 써? 안 써? 안 써. 현실에서는 두 가지만 써. 95%와 99%만 쓸 거야. 95% 하면은 같이 외워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수를 무슨 상수라고 소개했죠? 신뢰 상수로 외워야 됩니다. 95% 하면 누구로 외워야 돼? 1.96. 여기는? 그렇지. 오, 벌써 다 잘 외웠네요. 자, 숙제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보이고. 자, 이 신뢰 상수가 등장하셨고, 이제 옆에다 신뢰 구간을 써볼게. 나는 지금 누구를 추정하는 거야? M.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야. 이제 연립부등식을 세워줄 건데, 가운데 일단 M을 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이 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적당히 있겠거니 추정을 해주는 거야. 추측을. 자, 그럼 이제 왼쪽에는 누굴 써야 되냐면, 표본 평균에다가 신뢰 상수 1.96을 들고 오시고, 그 옆이 중요하죠. 루트 n분의 누가 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의 루트 친 거 분의 모 표준 편차가 와야 돼. 자, 근데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거는 출제자가 준다, 안 준다? 시그마는? 준다. 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좌우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더하기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이 오겠죠. 이게 바로 신뢰도 95%일 때의 신뢰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럼 신뢰 구간 자체가 부등식인 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닫힌 구간 그 자체가 신뢰 구간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했어. 신뢰 구간에 뭐를 구하세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 이제 뭐 별거 있겠네. 그냥 뭐 수직선이니까. 큰 거에다 작은 거 빼면 되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내가 x바를 몰라도 된다는 말이야. 왜냐면 오른쪽에다 왼쪽을 빼면은 x바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작성하면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바로 길이가 됩니다. 자, 뭐 여기는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데 요 자리를 그냥 2.58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관심이 없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이 부등식 어떻게 해야 돼? 외우셔야 돼. 이 부등식은 두 가지로 외우시는 건데, 신뢰 상수랑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는 걸 외우셔야 돼. 그리고 사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교시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그 배경까지 설명했거든요. 무슨 화랑 관련이 있다 했죠? 얘를 Z로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이해하는 걸 안 바래. 잘 묻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얘를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정보에 동그라미 치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6 밑줄 치세요. 표준 편차가 6. 자, 거기에 표기해야 될 것 같아. 모 표준 편차 어떻게 표기하죠? 시그마 써줍니다. 시그마. 표준 편차가 6. 6 옆에다가 시그마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44에도 동그라미. 144 옆에는 스몰 n.
자료의 개수, 표본의 개수고요. 자, 수학 점수의 평균 48점의 동그라미.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도 많거든? 48점은 평균인데 뭐 평균일까요? 표본 평균일까요? 표본 왜 그렇게 생각했지? 추출한 이유. 맞아. 문장의 구성을 보시면 돼. 이무 추출한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지. 추출한 다음의 이야기니까 48은 표본 평균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X바라고 써두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정보를 3개를 얻은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6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추출된 게 144인 것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평균이 48인 것도 정리했는데, 얘는 표본 평균입니다. 추출한 다음에 이야기니까. 자, 따라서 얘가 48이다. 전부 다 정리를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야. 3학년 학생의 평균 모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 평균 M을 추정하시오. 신뢰도 몇 %로? 95%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1.96을 소개해줬어? 안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외워야 돼, 교육과정상. 그죠? 1.96 이용 좀 가볼게요. 현재 X바가 누구냐? 48입니다. 좌변과 우변은 48 X바로 시작이 됩니다. 좌변에서는 뭔가 빼고 우변에서는 뭔가 더하는 게 신뢰 구간이죠. 1.96을 불러오시고 곱하기 루트 n이 지금 12가 되겠죠. 12분의 시그마. 이거 올려주면 끝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는 12분의 6 똑같이 올라가겠죠. 아,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그냥 외우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만 좀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2분의 1 치시면 0.98입니다. 자, 그럼 0.98 빼고 더한 거 고르자. 몇이겠어? 정답이? 암산 가능하죠? 5번입니다. 정답 5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실내 구간을 암기해서 기본적인 모양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이어서 10번 문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정보를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를 합시다. 첫 줄 읽어줄게.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수학학력 진단 테스트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문장 끊어. 여기까지 무슨 집단에 대한 이야기였어? 근데 알려줄 정보가 있니? 없죠? 모평균도 모르고 모분산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 첫 번째 줄에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정규분포인 건 알겠는데 모평균도 주지 않았고 모분산도 주지 않았어. 근데 앞에서 문제 푼 거 생각해보면 나 문제 풀려면 원래 항상 뭐는 알고 있어야 돼? 뭐는 알아야 돼 항상? 모분산을 알고 있어 문제 풀 수 있어. 얘를 알아야 신뢰구간을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 얘를 안 줬단 말이죠. 개념상.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49명의 동그라미. 뭐죠? n이죠. n이라고 써도 n은 49. 이제 추출을 했어. 49개로. n은 49 추출을 하셨고 추출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당연히 표본에 대한 이야기,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표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표본 평균이 63이다. X바를 63이라고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표본 평균 X바가 63이다. 자, 그 다음은 그 표준 편차가 A점이다.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표준 편차가 A점 강조하세요. 문장 순서상 추출을 한 다음에 제시된 표준 편차죠. 그럼 이거 개념상 모 표준 편차는 아닌 거야. 그죠? 모집단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주 끝났으니까. 그럼 이건 누구의 표준 편차야? 그렇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죠. 그거를 어떻게 표기하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읽는 거죠. 표본 표준 편차가 어떻게 표기되죠? 일반적으로? 문자 뭐로 표기한다? 문자 뭐로 표기한다? S. 잘 안 쓴다 했잖아. 표본 분산이 뭐였어? S제곱이었죠. S야, S. S를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A라는 게 모 표준 편차란 개념은 아니고 추출을 한 다음에 나온 순서니까 표본 표준 편차 S를 제시한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 약속해줬죠.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모를 때는 이 S를 시그마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용해줬습니다. 강조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A라는 걸 그냥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질문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데 미리 찝어준 거야.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강조했고요. 자,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마무리 하시면은 모 평균 추정의 신뢰 구간이 나옵니다. 자, 신뢰 구간 작성 들어갑니다. 모 평균 M을 추정을 할 것이고 왼쪽과 오른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X바가 63인 관계로 맨 앞에는 63을 써두시고 왼쪽에선 였다가 뭘 빼고 오른쪽에선 였다가 뭘 더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 마지막을 좀 잘 읽어주세요. 자, 집중하셔야 돼. 집중하세요. 문제 마지막을 읽으시면 0.475가 있죠? 0.475 왜 나왔죠? 0.475의 2배 해보자. 몇 나오지? 95. 0.95 나오죠? 95%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프로 이해한다. 자, 봐봐. 여기에 Z가 있어. 표준화된 정규분포가 있어. 가운데 평균이 0일 거야. 지금 얘가 1.96이라고 제시한 넓이가 여기가 1.96이라 쳐. 0.495면은 1.96 옆에 마이너스 1.96 찍었을 때는 여기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0.95입니다. 넓이가. 그죠? 이게 몇 퍼센트야? 95%야. 그래서 95% 신뢰도의 신뢰상수가 1.96으로 외우는 이유는 Z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그래서 1.96인 거 가져가시고 여기에 1.96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필요한데요. 지금 n이 49인 관계로 분모는 루트 49 써주고 시그마는 a로 바로 취급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96 곱하기 루트 49분의 시그마 해당하는 a로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0점이랑 65.8인데요. 자, 그 차이를 한번 계산할게요. 요게 이제 몇이란 얘기냐면은 63에다 2.8을 빼야겠죠? 60점이니까. 얘를 2.8이라고 보시면 끝납니다. 1.96 곱하기 7분의 a죠. 자, 그럼 스몰 a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다. a라는 거는 2.8 곱하기 7을 1.96으로 나눠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6분의 28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196, 70으로 가시면 되겠고 7로 나눠보자. 여기도 28 빡빡 그냥 10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라는 유형인데 9번이랑 제목 비교해야 돼. 원래 많은 경우에서 그냥 뭘 준다? 모 표준 편차 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모 표준 편차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끔씩 이렇게 살짝 꼰다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자. 실내관할 길이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자, 13번 가자. 요거는 이제 개념적인 문제니까 빈칸 3개 채우고 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박스는 실외 구간, 또 실외도, 또 표본의 크기 n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규분포에 대한 상황만 공부를 합니다. 이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은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줍니다. 자, 여기서 일단 1, 2번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은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라고 했을 때, 자, 형광펜 준비하세요. 이거 개념 원리에 있는 두 가지 언어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렸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고정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한 답 이줄 칩니다. 자, 말 이해해보자. 일단 표본의 크기가 n이 고정됐다라는 거는 더 조사 안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100명 조사한 걸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신뢰도를 높게 했대. 그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어준 예시가 뭐였죠? 통계청장이 대한민국 키평균을 조사한 거지. 통계청장이 대통령 앞에 가서 대한민국 키평균이 100 이상 200 이하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용한 정보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정확도랑 좀 구분하랬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돼.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야, 여기 그림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야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면요, n을 유지한 채로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납박스는 크다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거기 옆에 있는 D 빼기 C랑 B 빼기 A도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개념상 일단 크다가 바로 들어가시는 거고, 자, 다 은근히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건지 형광펜 또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신뢰도를 고정한 채로 표본의 크기를 2배 한 거야. 이에 대한 건 2배죠. 우리 여기 문제 푼 거 잠깐만 재활용할게. 신뢰 구간 작성해둔 게 있으니까. 원래 분모에 누가 들어가죠? 루트 n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n명을 조사하면 여기에 루트 n이 들어가는 거고, 2n명을 조사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루트 n과 루트 2n일 때 분모는 몇 배 차이라고 얘기해야 돼? 몇 배 차이인 거야? 루트 2분의 1배 차이겠죠. 봐봐, 표본을 2배 늘렸어. n이 2n이 되는 순간 원래랑 비교해봐. 루트 2분의 1배 차이잖아. 그죠? 루트를 먹는